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동안 프램프씨는 닛산의 카를로스 고 회장의 모든 이야기를 제작하면서 많은 구독자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6부작 다큐를 제작하는 고뇌 대탈출 이야기를 스포일러 한다는 생각으로 고 회장의 풀스토리를 한 영상에 정리해봤습니다. 고 회장의 스토리는 일본에게는 국가 이미지를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하는 최악의 사건입니다. 혹시나 전체 스토리를 모르시거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분들에게 재미있는 영상이 되실 것입니다. 1999년경 일본의 닛산 자동차는 부채가 2조엔 약 20조 원에 달하고 46개 차종에서 수익을 내는 차종은 3개뿐일 정도로 경영이 악화됩니다. 이렇게 경영 및 재정 위기에 처해서 파산 일보 직전의 닛산은 프랑스의 르노에 지분 43.4%를 넘기고 르노 지분 15%를 받는 전략적 제휴를 맺습니다. 이때 이미 경영 능력을 입증받은 바 있는 르노의 부사장 카를로스 곤을 3고 초려에 영입합니다. 이후 곤은 닛산의 전체 종업원의 14%에 달하는 2만여 명을 구조조정하고 일부 생산 공장을 폐쇄, 자회사를 통폐합, 닛산의 주요 부품을 르노와 공통화하는 방식으로 생산 비용을 절감합니다. 곤의 별명인 코스트 커팅도 이때 등장합니다. 결국 곤은 닛산의 2조엔 부채를 4년 만에 갚는 등 완전히 흑자 기업으로 회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금난을 겪고 있던 미쓰비시 지분 34%를 인수해서 르노 중심의 3사 연대 구조를 이루어냅니다. 2003년 미국 포춘지는 미국 국외에 있는 최강 경영자 10명 중 1명으로 선정합니다. 카를로스 곤은 레바논계 아버지와 프랑스 엄마를 두었으며 출생은 브라질이고 프랑스의 명문 국립이공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레바논과 브라질, 프랑스의 3개 국적을 소지하고 있고 5개 언어에 능통한 수재입니다. 졸업 후에 타이어 회사인 미슐랭에 입사해 35세에 북미 법인 최고 경영자가 되는 등 경영 천재로 인정을 받습니다. 르노가 1996년 부사장으로 영입했고 3년 후에 닛산이 모셔간 것입니다. 이렇게 고뇌 경영으로 2017년 르노 연대가 1060만 대를 생산하면서 도요타를 3위로 밀어내고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 세계 2위 자동차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는 규모의 경제와 비용 절감 및 마케팅 전략상 르노와 닛산은 합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대주주인 프랑스 정부의 르노와 닛산의 합병에 찬성을 합니다. 이때 일본 정부와 닛산 임원들이 르노와 합병하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 라는 뜻의 일치단결하면서 셋업 범죄를 꾸미게 됩니다. 일본 정부와 검찰은 고 회장의 비리를 찾기 위해 비서실장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법 거래를 시도합니다. 모두 혐의가 있다. 내부 고발을 해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닛산의 사이가와 히로토 등 일본인 임원들은 고 회장뿐 아니라 미국 국적의 그렉 켈리 사장까지 죄인으로 만들기로 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2018년 11월경 미국에 업무차 출장 갔던 그렉 켈리에게 닛산의 법무이사가 전화를 합니다. 급한 일로 협의를 해야 하니 도쿄로 빨리 좀 와야 한다 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그렉 켈리는 허리 수술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냐, 화상회의를 하자, 간단한 수술을 곧 해야 한다, 마치는 대로 가겠다 라고 의사를 밝힙니다. 그렇지만 닛산은 회사 소유 제트기를 보내겠다고 했고 결국 부랴부랴 고 회장과 그렉 켈리 사장은 도쿄에 도착합니다. 11월 19일 공항에는 이미 일본 검찰이 대기하고 있었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를 해버립니다. 고는 회사 임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물어보려 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고는 며칠 후 면회를 온 일본 주재 프랑스 대사에게서 내부 고발에 의한 셋업 범죄에 걸려들었다 라고 자세한 내막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체포 3일 후 22일에 닛산은 이사회를 소집해 카를로스 곤을 회장직에서 해임합니다. 그리고는 내부 협력자들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검찰에 협력해왔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검찰은 곤을 임원 보수액을 줄이기 위해 유가증권 보고서에 허위 기재했다며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합니다. 이후에는 개인 비용을 닛산에게 부담시켰다고 해서 특별 배임죄로 추가 기소합니다. 이에 대해 곤과 그렉 켈리는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퇴직 시 보상급여이며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미래급여이다. 영입할 때의 계약 조건을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 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별장과 제트기를 사용했다는 부분은 말도 안 되는 트집이다 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본 검찰은 곤을 구치소에 가두어 놓고 죄를 인정할 때까지 가족면회 금지 등의 인권 차별적인 대우를 합니다. 몇 번에 걸친 보석 신청을 반려하다가 3번 만에 총 15억엔 약 159억 원에 달하는 보석금을 내고 근 1년 만에 겨우 가석방을 하게 됩니다. 곤에게는 휴대폰 사용 금지, 국내 거주지 제한 등의 조치도 동시에 내리게 됩니다. 가석방을 하자마자 곤 회장은 대탈출을 준비합니다. 곤은 미군 특수부대원 출신인 마이클 테일러와 접촉을 하면서 7번에 걸친 비밀회의를 진행합니다. 마이클 테일러와 그의 아들 피터 테일러는 모든 여건을 파악하던 중 간사이 공항의 빈틈을 찾게 됩니다. 간사이 공항에는 개인용 고가 제트기가 출입하는 전용 게이트가 있는데 대형 짐은 게이트를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빠져나가도록 배려해준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2019년 새해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맞이하고 싶었던 곤 회장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테일러의 연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닛산은 곤 회장이 회사의 직원을 만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곤 회장의 자택에 감시 요원들을 붙여놓았습니다. 곤은 변호사를 통해서 인권 침해이다 라며 고발 조치하겠다고 내용 증명으로 서류를 발송하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닛산이 이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27일 전격적으로 감시 요원들을 철수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8일 마이클 테일러의 아들 피터 테일러는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도쿄에 투숙을 하면서 곤 회장과 1시간가량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9년 12월 29일 오전 10시경에 두바이에서 간사이 공항으로 개인 전용 제트기를 타고 2명의 뮤지션이 대형 악기 상자 2개를 들고 일본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바로 마이클 테일러와 조지 자이에크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간사이 공항 옆에 있는 스타게이트 호텔 간사이 에어포트에 대형 검은 상자 2개를 두고 그랜드 하얏트 도쿄로 옵니다. 그리고 곤 회장은 감시 요원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2시 30분 가석방 중이었던 거주지를 빠져나와서 하얏트 호텔로 향합니다. 곤 회장은 호텔에서 피터와 만났고 뒤늦게 도착한 두 사람과 함께 4명은 호텔을 나오게 됩니다. 피터는 나리타 공항으로 가서 바로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고 3명은 택시를 타고 도쿄 시나가와 역으로 가서 오사카로 이동, 간사이 공항 가까이 있는 스타게이트 호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57분 마이클과 자이에크는 검은 큰 상자 2개를 가지고 호텔을 나와 간사이 공항으로 향합니다. 이때 카를로스 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 검은 상자에 숨어서 호텔을 나왔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이 공항에서는 상자에 대한 검사는 없었고 그대로 대기하고 있던 전용 제트기에 승선을 했고 제트기는 터키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카를로스 곤은 나는 지금 레바논에 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곤 회장은 나는 일본의 셋업 범죄에 걸려들었다. 인질 사법은 끔찍했다. 가족과의 면회 금지는 고통이었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고 전 세계의 속보로 뉴스가 타전되었습니다. 물론 곤을 잘 가둬뒀다고 생각했던 일본은 아침 일찍 전해진 소식에 발칵 뒤집어졌고요. 이후에 곤 회장의 중국 애국주의로 내부 결집 시도 한국전 참전 70주년 행사 주목.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안팎의 악재 속에 애국주의를 통한 내부 결집을 강조하고 있다. 1일 중국 지린망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중국 지린성 창춘 소재초 중고등학교들은 일제히 1000개 학교의 100만 명 학생이 오성홍기를 개양하고 국가를 부른다는 주제의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시교육 당국이 신시대 애국주의 교육 주요 강령에 따라 국경절 71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것으로 각 학교에서는 행사 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공헌하자는 내용의 연설과 강연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중국 전역에서 애국주의 성격의 행사가 펼쳐졌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순국선열을 기리는 제7회 열사기념일을 맞아 베이징天安门 광장을 찾아 헌화했다. 야오닝성 선양, 지린성 연지를 비롯한 전역에서는 학생, 군경, 지방정부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사한 행사가 이어졌다. 중국은 또 오는 25일 자국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일을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장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이
이미 지난달 19일 국중 접경인 랴오닝성 단둥에 위치한 항미완조 기념관을 재개관하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한국에서 인도받은 한국전쟁 참전군인 유해 귀국 행사를 대대적으로 생중계했다. 순출란 부총리는 당시 기념행사에서 애국주의, 영웅주의, 고난 극복 등을 뜻하는 항미원조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전쟁을 다룬 금강천, 빙설장진호 등 애국주의 영화와 40부작 드라마 압록강을 건너다 등도 제작하고 있다.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 애국과 희생을 강조함으로써 국내 여론을 결집하고 이를 통해서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읽힌다. 또 시 주석이 내세우는 중국몽 및 중국 특색 사회주의 등을 위한 내부 동원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앞서 글로벌 타임스 인터뷰에서 항미원조 정신의 핵심은 비록 적과 중국의 국력차가 매우 크더라도 외부 위협에 직면했을 때 나라를 지키려고 한 중국인들의 용기와 결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용감하게 국익을 보호해야 한다. 미국의 억압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위안난성 중국 국제관계학회 부회장은 중국이 극단적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흐름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중국 우선주의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미중 갈등 속 항미원조 대세계는 중국비에 맞서 국익 지켜야. 중국이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항미원조 70주년을 내부 결속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1일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 등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위치한 항미원조 기념관은 지난 19일 한국전쟁 참전군인을 비롯한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관 기념식을 했다. 중국 당국은 외신들에는 이날 기념식 현장을 비공개했지만 중국 매체들을 통해서는 대대적으로 선전했는데 글로벌 타임스는 이러한 보도들을 통해 추모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전쟁 참전군인 궈버렌 씨는 중국 중앙TV 인터뷰에서 항미원조 정신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참전군인들이 못다한 임무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웨이보 등 중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중국 참전군인들을 영웅으로 부르면서 여러분의 희생 덕분에 중국이 수십 년간 평화로울 수 있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일부 네티즌은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항미원조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전했다. 리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항미원조 정신의 핵심은 비록 적과 중국의 국력차가 매우 크더라도 외부 위협에 직면했을 때 나라를 지키려고 한 중국인들의 용기와 결의라고 말했다. 이어서 수십 년간의 평화와 미중 간 우호적 교류를 거치면서 일부 중국 젊은이들은 국력이 강한 미국을 흠모하거나 두려워하게 됐다면서 이는 최근 미국의 억압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용감히 국익을 보호해야 한다. 미국의 억압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3,800제곱미터 넓이의 전시관 안에는 한국전쟁 관련 사진 1,000여 점과 물품 1,600여 점이 전시돼 있으며 상감령 전투를 비롯해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다룬 전시물로 채워져 있다. 기념관은 한국전쟁 발발에 대해 미국의 침략에 맞서 정의를 수호하고 중국 영토 안보를 지키기 위해 참전을 결정했다면서 미국이 한반도에 무력 간섭했을 뿐만 아니라 7함대를 이용해 대만 해협을 침략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전쟁 기간 북한, 중국군 보급라인에 대한 미군의 폭격에 맞서 수송로를 지킨 것을 반교살전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상황을 묘사한 전시물도 기념관 내에 설치돼 있다. 이는 최근 중국이 미국의 최근 제재와 대만, 홍콩 관련 홍보에 반발하며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 제재 등에 대해 목을 조른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기념관은 20일부터 중국 일반인들에게 무료 개방하며 홈페이지 예약 방식으로 하루 3,000명의 관람객을 받고 있는데 닷새 연속 예약이 마감된 상태다. 현장에서도 기념관에 입장하려면 긴 줄을 서야 할 정도다. 기념관을 방문한 한 중국 학생은 전시관은 관람객들로 가득 차 있다면서 박물관은 매우 인상적이다.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를 실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단둥 항미원조 기념관 재개관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을 다룬 금강천, 빙설장진호 등 애국주의 영화와 압록강을 건너다 등 드라마도 제작하고 있다.
단둥에서는 한국전쟁 기념 뮤지컬도 공연했다. 또 지난 19일 베이징에서는 한국전쟁 참전군인인 왕하이전 중국 공군 사령관 추모 행사가 열렸다. 왕 전 사령관은 한국전쟁 시기 연합군 군용기 9대를 격추, 손상시킨 인물로 95세의 나이로 지난달 사망했다. 이밖에 랴오닝성 선양의 한미원조 열산원이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등 한국전쟁 관련 시설에 대한 정비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일은 다음 달 25일로 미중 간 대립 격화 속에서 한미원조에 대한 중국의 강조 움직임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